2년 후에는 이제 니네 합격시켜야 되겠다. 어? 수빈이도 1차 돼서 되겠지. 경쟁률 높아봤자 뭐. 경쟁률 높아봤자지. 응? 우리 현재 씨는 왜 안 오는 거야? 어? 아, 나 이 새끼. 현재 그러니까 이면제 생각나네. 이면제 뭐 어떻게 됐나? 어? 굉장히 궁금한데. 이면제 친구 어떻게 됐나 굉장히 궁금한데. 이면제 친구는 이 새끼는 전화도 안 받아. 어? 전화 오면은 안 받는 새끼 1타 이현재, 두 번째 정은규. 졸라 전화 안 받아. 어? 그다음에 너. 어? 얘들 연예인이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저는 잘 맨날 너는 잘 받는 편이야? 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 아무튼 전화들 겁나 안 받아. 무슨 다들 연예인인가 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 아, 여기서부터? 이거 이제 벡터 내적은 우리가 이제 그 기하 같은 거 할 때 얘네들이 이거 다 해봤는데 이거 다 벡터 표시야.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이거 고대 교수 거라고 그랬잖아. 이 책을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쓰면 이게 대문자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볼드체로 쓰기가 힘들잖아. 크기의 제곱은 이렇게 쓰는데 이 책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써놨어. 근데 더군다나 이걸 대문자로 붙여놨어.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런 기호는 원래 없는데 대학교 나중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쓰고 이 얘네들의 의미라고 이해를 그냥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는 이런 기호는 없어요. 벡터 자체를 제곱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기호를 마구잡이로 막 쓴단 말이야, 대학교 교수들은. 근데 그 의미를 본인이 정확히 알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벡터, 이게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해가지고 A1, E1 head, A2, E2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요거를 지금 이렇게 풀어서 시그마로 쓴 거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두 개의 시그마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잖아. 이 부분이. 그치? 이 단위 얘네들은 서로 같을 때만 1이지. 아니면 0이지. 그러니까 I하고 J하고 같을 때는 1이지만 I하고 J가 다르면은 맷도기 때문에 그러지. 얘네 둘이. I하고 J하고 다를 때 얘네들이 9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90은 0이잖아. 그치? 그거를 여기 있는 델타 함수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한 거지. 이 델타 IJ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때는 기호들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물리에서 물리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도 익히는 건데 물리에서 쓰는 기호들이 대학교로 가게 되면 어떤 기호들을 많이 쓰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돼. 이게 델타 IJ의 뜻이 뭐냐면 I하고 J가 같을 때 1이고 여기 써있지. I하고 J하고 다를 때 0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델타로 바꾼 거야. 델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I하고 J하고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J를 I로 바꾼 거야. 나머지 서로 다를 때는 다 0이니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J를 I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게 그냥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표현이야.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얘를 우리가 성분으로 쓰면은 A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성분을 쓰면 이렇게 썼지. A2, A3 이렇게 썼고 내적 여기가 B1, B2, B3 이렇게 썼잖아.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것끼리 곱하면 A1, B1.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호라고 느끼지 말라고. 기호를 못 알아먹으면 이제 또 학습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기하에서 했던 방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로 또 기호를 써가지고 한다라는 거지. 익숙해지라고. 대학 가면은 어차피 다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매트릭스 행렬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내가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쓰면 A1, A2, A3라고 쓰면은 우리가 행렬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단위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행렬에서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 행 표현이야, 행. 행렬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네들의 줄이 이렇게 쭉 있지.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줄이 쭉 있지. 그럼 이거를 1행, 제1행, 2행 뭐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 행을 영어로 로우라고 그랬어. 로우. 그다음에 이거를 1열, 2열 이렇게 쭉 이제 가는 건데 열을 영어로 칼럼이라고 그래. 여기 있네. 칼럼, 행, 열, 로우, 칼럼, 로우, 칼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로우 형태로 써놓은 거야. 이거 행렬이야 지금. 행렬. 그다음에 여기 t가 붙으면은 트랜스포즈라고 그랬지. 뒤집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만약에 1, 2, 3, 4, 5, 6이 있으면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그대로 일행에 있는 게 1열로 다 들어가면 돼. 그냥 순서대로.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2행에 있는 것도 2열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하고 똑같아. 얘가 예를 들어서 1행 3열 성분이잖아. 그럼 이걸 뒤집으면은 3행 1열이 되니까 여기가 3행 1열 성분이거든. 하나, 둘, 세 개, 하나. 그렇게 하나씩 다 추적해보면 어차피 다 맞아.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 그래서 이 행을 열을 지금 트랜스포즈한 게 이거다. 표현 뭐 이해되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시 트랜스포즈하면 이렇게 되고. 행렬은 내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 좀 읽어봐 이제 영어는 좀 읽어보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하면 지금 이것도 좀 대문자로 써 있는데 그냥 의미상으로 그걸 담고 있다고 해. 내적이야. 자기 자신의 원래는 내적이라고. 나는 좀 정확한 기호를 써주고 있는 거고 지금. 얘네들은 그런 의미를 담고 그냥 써놓은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원래 A, B가 있을 때 AI, BI였잖아. 그럼 AI니까 AI의 제곱한 건데 이걸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3행렬이고 얘는 3 곱하기 1행렬이지? 그럼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두 개가 같으면은 1 곱하기 1행렬인데 숫자야 그냥 이거는. 그래서 곱할 때 어떻게 곱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고 딱 한 번밖에 계산이 안 되네.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행렬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행렬은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캘큘러스라고 해가지고 미적분학을 배우거든. 미적분학을 배우는데 미적분학에서 앞부분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조금 유사해.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좀 더 도입을 하죠. 역함수 이런 것도 도입하고 역함수 미분법 이런 거를 좀 알려줘. 새로운 건 그 정도만 들어가 있어. 첫 학기에 배우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에 배우는 미적분학은 고등학교 거하고 좀 많이 달라. 알았어? 뭐 미분 개념과 적분 자체의 개념은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나중에 편의시험 공부할 수 있다. 알았어? 그리고 행렬이 듬성듬성 조금씩 들어가 있어. 거기서 기초 지식은 익히고 정상적으로 행렬을 자세히 배우는 거는 2학년 때 공학 수학 배울 때. 그때는 이제 선형대수라고 해가지고 행렬을 되게 디테일하게 배우거든. 그냥 막 이론적으로 막 배우고 막 그래.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게 지금 몇 바이 몇이야? 이 앞에 m 바이 이게 m 바이 n 행렬이지. m행이 있고 n열이 존재를 하는 거야. 이건 트랜스포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쪽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다시 여기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몇 바이 몇 행렬이야. 이게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개수가 전부 다 이쪽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그럼 이거는 n 바이 m이야. 알았어? 이거 보고 n 바이 n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n 바이 m 행렬이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 행렬은 또 이런 글자를 쓰긴 쓰는데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막 이 글자를 어떻게 막 쓰고 있냐 그렇게. 행렬은 보통 그냥 알파벳으로 써. 대문자 A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IJ는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고. 근데 현재 이 새끼는 왜 진짜 안 오냐? 새끼 연락도 안 되고. 미친 새끼. 새끼 시간도 내가 알려줬는데 몰라. 켜놓고 해야 되겠다.
안 오면은 조져야지. 아직 물리로 막 진입한 건 아니야. 이제 지금 행렬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 내적과 외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여기 행렬을 시그마 형태로 쓸 수 있지. 두 행렬을 곱하는 거야. 여기서 i 곱하기 k 행렬, b k 곱하기 j 행렬이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ij 성분이 있잖아. ij 성분. 그치? 그래서 cij 성분은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k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성분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풀어보고 싶으면은 저런 기호를 이해를 할 때는 이 또라이 새끼 조져야 되겠네. 현재를 조져야 될 것 같아. 계속 집에만 있었냐? 네. 왜? 못해요. 잘 보이냐 이제? 네. 그 2, 3년밖에 안 가. 이거요? 2, 3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간대? 왜 10년 가던데요? 누가 그래? 저희 엄마가 했는데 아직도 잘 보는데요. 진짜?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응?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니네들 이제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지금 A라는 행렬이 봐봐. 여기 A11, A12, A21, A22면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내가 쓴 건데 B라는 행렬도 B11, B12, B21, B22란 말이야. 그러면은 A, B를 이렇게 곱하는데 그러면 C라는 행렬이라고 지금 써놓은 거야. A11, A12, A21, A22, B1. 대학교 가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다, 교수들이. 너네들이 되게 노력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행렬의 곱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중에서 IJ 성분을 말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곱했을 때 C에다가 이행 일렬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행 일렬 성분은 얘를 계산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봐봐. 처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한 게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지. 지금 여기 들어갈 자리는 뭐냐면은 해보면 이거하고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자리는 이거하고 이거니까 이렇게 곱한 거야. A21, B12 더하기 A22, B2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뭘 하나 잘못, 11, B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 IJ고 여기가 IJ잖아. 그지? 2원 성분, 여기 2원 성분이지. 그러면 중간만 바뀌고 있잖아. 여기가 11에서 뭘로 바뀌고 있어? 22로 바뀌고 있잖아. 22로. 알았어? 이런 의미야. 그래서 저 시그마 형태로 지금 시그마 K는 이래서 여기는 2까지겠지. A에다가 I, K에다가 B에다가 K에다가 J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여기는 2지. 여기는 2고 여기다 1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 K를 1 대입하고 그다음에 2 대입해 가지고 만들면 그 성분이 찾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니네가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 안 한다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지. 대학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막 지각하고 결석하고 강의 시간에 막 졸고 그러면은 이제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강의를 듣는 게 좋아 무조건. 안 들으면은 어차피 본인이 그걸 또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 같은 문제 같지만 표현을 막 다르게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대로 뭔가 식을 안 쓰고 그러면은 또 막 틀렸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고 대학교 가면 이제 새로운 기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또 습득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적응해야 되고 지금 아직 물리가 아니야 수학이지. 자 여기 지금 이런 글자를 써놨는데 이거 니네 단위행렬 배웠었지? 2라고 썼었지. 배운 적이 없지.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어. 이걸 I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런 기호로 쓴 건데 큰 의미 없는데 어떤 의미의 행렬이 있을 때 E 또는 I라고 쓸게. 이거를 곱하잖아? 순서를 바꿔도 돼.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 행렬을 무슨 행렬이라고 부르냐면은 단위행렬이라고 불러. 아이덴터티 매트릭스. 이게 단위행렬이라는 뜻이야. 아이덴터티 매트릭스. 단위행렬이라는 뜻이라고 해. 아이덴터티 매트릭스. 단위행렬. 단위행렬은 항상 무슨 행렬이냐면은 n by n 행렬이야.
그러니까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A는 상관이 없어. 여기가 막 1,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자기 자신이 나올 거냐 이런 뜻이야. 수저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지금 2 곱하기 3행렬이잖아. 결론식도 자기 자신이니까 2 곱하기 3행렬이 나와야 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면은 3 곱하기 몇 행렬이 들어가야 되겠대. 3행렬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아따 전화도 안 받고 왜 전화 안 받아? 야야 가방 열렸어. 그러고 왔냐? 야 너 그러고 못 타고 왔냐? 그러고 네 미쳐버리겠다. 와 이 새끼 이제 고대 합격한다고 이제 막 지각도 하고 이제 와 너 대학교 가서 자꾸 지각하고 그러면 너 임마 교수들이 원래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어. 학생들 이름을 몰라. 전기전자는 워낙 애들이 많고 분반이 많아가지고 애들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한 과에 40명, 50명 있는 과는 거의 분반이 한두 개거든. 교수들이 애들 이름을 다 아는데 너무 적으니까 자기 과 학생들이. 고대 건축학과만 해도 건사안도 그렇고 건설 사회환경공학과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50명인가 60명밖에 없어. 50명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수가 다 알지. 애들을. 새끼 파묻혀서 지내려고는. 전기전자는 뭐 기본으로 250명인가 60명이야. 거기다 제2전공 복수전공까지 합치면 거의 300명이라 누가 누군지를 몰라. 지들끼리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본 애들. 갑자기 사라지면은 휴학했나 봐.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누군가 복학했나 봐. 이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전작과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이중이나 복수 전공하러 왔는지도 몰라. 워낙 많아. 너 무슨 과야? 제가 자율전. 자유전공? 여기 전기전자로 가야지. 근데 그게 삼적수였는데요. 전기전자로 가려면? 그래도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 아니요. 일단은 결석부터 하면 안 돼. 이게 몇 페이지냐? 15. 결석부터 하면 안 돼. 에? 오늘까지 하는 내용은 요 다음 내용은 이제 백도 외적이거든. 이것까지는 이제 그거고 그 다음 단원부터가 이제 3차원 운동 이제 물리 내용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요 교수가 이런 기호들을 써가지고 나타난 다음에 이 기호들을 이용해서 이제 물리 내용을 조금씩 전개를 하기 때문에 앞에 이거를 지금 알아듣게라도 설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형대수라고 하는 이 행렬 부분은 아무튼 나중에 이제 되게 중요해. 공학에서는 겁나 중요해. 왜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를 짤 때 전부 다 행렬을 이용해. 그걸 선대라고 하는데, 선형대수라고 하는데, 리니어 엘저브로, 우리나 영어로는 리니어 엘저브로라고 하는데, 뭐 다른 세계에서 노는 것 같지. 공부만 해. 그리고 첫 번째 MT는 꼭 따라가라. 첫 번째 MT 안 따라가면 어떤 일 발생한다고 그랬어? 왕따. 그냥 4년 내내. 한 2년만 다니고 안 다닐 거지만 그대로 와야지. 그렇다고 해도 왕따로 지낼 수는 없잖아 2년을. 그럼 안 돼. MT 반드시 따라가. 알았어? 네. 응. 선배들도 좀 만나고 눈 맞는 여자애 있으면 좀 사귀어도 돼. 근데 씨발 사귀면 또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야. 공부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1학년 과목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귀찮다고 막 안 가고 막 이러면 이제 학점 빵꾸 난다. 진짜야. 1학년들 그런 애들 겁나 많아. 공부 대충 했다가 다 빵꾸 나가지고 막 학년 올라가면서 막 재수하고 막 이런 애들 수두룩해. 그래서 꼭 따라가 MT는. 알았어? 정시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미 고대도 막 그 선생님이 그 전기전자 통합반 그 단톡방 무슨 공지하는 데 들어가 있는데 이미 수시로 합격한 애들은 학교 와가지고 막 만나고 있어. 선배들하고. 근데 어쨌든 정시 너는 수시잖아. 너 거기서 오라고 하면 가. 오라고 안 하냐? 누가? 단톡방 없어? 이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야. 학과 사무실에다 전화해가지고 단톡방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 아니면은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애들이 막 지들끼리 만드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1월부터 어? 1월부터 수시로 합격한 애들. 얘도 어차피 수시잖아. 너는 들어가야 돼 지금부터. 그럼 거기서 막 만나서 술 한잔 먹자고 선배들이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 가. 수업은 빠뜨리지 말고. 설마 낮에 만나고 술 처먹겠어? 그 미친놈들이지. 가라고. 가고 MT도 따라가고 처음에는 가라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MT 가지 마.
여름방학 때도 가지 말고 처음만 가서 애들 좀 익히면 돼. 너도 꼭 가. 내가 따라갈까? 아저씨 등장. 야, 나도 초등학교에는 선생님도 초등학교에는 애들이 막 나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거든. 어우, 저 사람 아까 저 수업도 듣더니 여기도 있어. 뭐 하는 사람이죠? 막 이러면 막 수근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두 번째 학기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애들이. 이미 이제 학교에서 소문이 난 거겠지. 어떤 아저씨 한 명이 공부하고 있다고. 아, 내가 진짜 웃겨가지고 또 빡치게 하면 따라간다. 따라가가지고 이현재 그 뭐야 본질에 대해서 모두 다 내가 다 얘기해 버린다. 이현재가 어떤 놈인지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인상 쓰고 맨날 막 속은 은큼하고 막 이 새끼 이상한 소문 퍼뜨려 버린다. 그거는 정시는 2월 초에 나오니까 합격은. 너는 꼭 서울대 가. 서울대 못 가고 고대 오면은 빠따 10대야. 국냉이. 알았어? 현재 지금 어딘지 못 찾고 있나? 그지? 그래서 지금 단위 행렬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 막 수학적으로 엄청 깊이 있게 막 그 행렬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지금 아니란 말이야. 지금 교육 과정에 너희들이 행렬이 없으니까. 이거 잘 봐봐봐. 여기 뭐가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대로 나올 거 같냐? 원래 이거 했었잖아.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였었잖아. 그지? 그럼 느낌상 한번 해봐봐. 이거 연립해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여기 당연히 1이면은 1하고 1 곱하면 1이지. 그럼 나머지가 둘 다 모이면 돼. 0이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3 곱하기 3행렬이야. 이거 갖고 2 곱하기 3행렬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2네? 그럼 두 번째 거만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보면은 0, 2, 0이니까. 알겠어? 그럼 마지막 거에는 지금 3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앞에 거 두 개가 0이 되고 이게 1이 된다면 3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면 또 확인이 쉬워. 어차피 다시 이렇게 곱하면 1, 4가 되고 1, 5, 1, 6이니까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대각선 성분만, 이걸 대각선 성분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다이애고널이라고 하는데, 이쪽 성분에 모두 1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성분이 모두 0인 걸 단위 행렬이라고 해. 그리고 단위 행렬은 무조건 무슨 행렬이어야 되냐면은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거를 우리가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거, 뭐 n by n 또는 n by n이라고 써도 돼. 이거 우리가 정방 행렬이라고 불러. 우리나라 말로는 정방 행렬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무조건 그래야 돼. 이거 둘이 순서 바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결과가 나와. 교환법칙이 성립해, 이 단위 행렬은. 그래서 I라고 쓰는 책도 있고 I라고 쓰는 책도 있어. 이번 학기에 선생님이 공학수학 2학기 때 이런 부분들을 배웠는데 거기서는 I라고 쓰더라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이런 길자로 뭐 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숫자 1 아니야. 지금 행렬이라고. 그래서 대각선 성분만 1이다. 다이애고널 성분만 1이다. 알았지? 스퀘어 매트릭스야. 정방행렬. 스퀘어. 렉탱귤러는 직사각형이고 가로 세로가 달라도 되잖아. 얘는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뜻이야. 스퀘어 매트릭스. 그리고 역시 이거 델타 이 폼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IJ가 같을 때는 1로 정의를 하고 다를 때는 0으로 정의를 하고. 좀만 하면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겠네. 엑서사이즈 문제풀이다. 문제풀이. 한번 읽어보자. 1번 읽어봐. In 3 dimensions 3차원에서야 a point x on a plane. 평면 위에 있는 포인트 x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 이거 벡터야 지금. 벡터라고. 벡터야. 퍼펜디큘러 수직인 이런 뜻이야. To the unit vector n hat. nhat의 수직인 평면상에 있는 포인트 x. 이거를 만족을 한대. where a는 is a point on the plane. 플레인 위에 있는 점이고 이 관계식은 x 빼기 a가 nhat의 오서거널 수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 공부를 왜 했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돼. 대학 가서 이런 거 해석하려고. 대학이 안 좋아도 교수들이 주는 자료는 다 영어로 써 있을 거라고. 알았어? 높은 대학일수록 그게 더 심하고. 고대는 영어 강의 겁나 많아. 너 1학년 때도 아마 영어 강의 있을 거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 어떤 과목은 모두 다 영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무시야. 한글 강의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한글 강의라고 해서 있잖아.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한글 강의로 깔아도 있잖아. 애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막 학교에서 선배들부터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못 가르치는 교수는 한글로 하든 영어로 하든 애들이 수강 신청을 많이 안 하고. 근데 전기전자는 수강 신청 실패하면 끝장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정원이 있어 교수마다.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교수라고 조금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럼 결국 그쪽으로 밀려 들어가. 그러면은 그런 교수들의 특징이 있어. 강의도 못하고 학점도 짜게 줘. 예를 들어 이 교수한테 그 정도 점수면 A를 주는데 그런 교수들은 항상 한 단계 밑에 줘. B뿔 주거나 이러거든. 니네들은 젊으니까 대학 가면 학점이 좋아야 돼. 편입하려고 해도 학점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취직하려고 해도 학점이 되게 중요해 니네들한테는. 그래서 학점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안 돼. 이거 여기까지 읽고 해석이 됐어? 무슨 말인지? Hence the displacement from A에서 X까지. A에서 X까지의 변이 벡터. 이 평면 위에 있는 유닛 벡터 N의 수직이다. 지금 이거 해석이 돼? 말들이 없어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평면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자꾸 플레인이라고 써 있는 거를 이거라고 할게. NS는 지금 뭐냐면은 이거의 수직인 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걸 해석을 잘 해봐봐. 그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벡터 A가 있고 이 평면 위에 여기 벡터 X가 있다는 뜻이야. 해석을 해보라고. 그 다음에 X 빼기 A는 벡터 빼기잖아. 어디야? 여기서 여기로 향하는 거지. 이게 지금 벡터 X 빼기 벡터 A잖아. 이건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거가 여기서 여기로 향하는 벡터야. 당연히 얘네 두 개가 이 플레인 위에 존재를 하고 빼기도 이 플레인에 존재를 하니까 당연히 이 n의 이 플레인의 수직인 n은 이거 단위 벡터야. 임의의 단위 벡터를 써는 거야. 이거하고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수직이니까 내적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을 하면 0이 된다. 90도니까. 코사인 90이 돼버리지. 그런 거를 이제 써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자, 이게 교재가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NH라는 행렬이 있어. 그 다음에 이 NH은 임의의 상수 유닛 벡터야. NH는. 그 다음에 A는 디컴포즈드 구성되어 있지. 두 개의 조각으로. 그래서 A의 나란, A 수직인데 이렇게만 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긴 해. 이게 벡터 A가 있을 때 이거를 두 개를 지금 가른 건데 그래서 하나를 뭐 지금 이렇게 썼고 이걸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썼고 여기를 이렇게 썼는지는 몰라. 이거 읽어봐야 돼. 알았어? 그때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 A 나라는 N 햇의 패러렐하네. N햇의 패러렐. 그러니까 N햇을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임의로 지금 잡은 거잖아. 이쪽 방향으로 N햇. 이 전체 길이가 N햇이라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임의의 벡터 A가 있을 때 저기 표현이 지금 그렇잖아. 있죠. 이거를 A 나란. 얘하고 나란한 거. 그다음에 얘하고 수직인 거를 A 수직이라고 지금 했다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네. 응? 이런 거. 그러니까 기호를 잘 따라가야 돼. 고등학교 때는 맨날 나오는 기호만 나오잖아. 그지? 우리가 문제 풀 때나 뭐 할 때나. 근데 이건 대학교 가면 교수마다 틀리다니까. 그런 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지금 써 있는 거고. 이것은 뭐와 동등하대. 피타고라스 정리. 비이퀴벌런트 2가 증명과 이퀴벌런트 동등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자, 한번 식을 한번 따라가 볼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A 나라는 이 벡터 A를 여기 n의 쪽으로 사형을 내리라고 그랬지. 정사형 내리는 방법이 그 녀석 그쪽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하고 내적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 3차원 공간에 여기 벡터 A가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여기가 Y축이고 X축이고 Z축이라고 하면 Y축에다가 사형을 내리면 이 성분 있잖아, 이 성분. 그러니까 크기. 이거를 A1, A2, A3라고 했을 때 이걸 A2라고 놓으면 이거 어떻게 했지? 이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로 뭐 했었어?
내적을 하면 정상이 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맞아?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이쪽 방향, 어떤 방향으로의 내적을 해버리면 그쪽 성분이 된다는 거지. 벡터를 분해했을 때. 그리고 다시 얘는 당연히 뭐니까 스칼라니까 당연히 얘는 벡터란 말이야. 지금 그쪽 방향도. 그래서 n에서 다시 붙인 것 뿐이고. 알았어? 그 다음에 A 수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넘긴 거야. 벡터는 그 뭐야 이항할 수 있잖아. 그지? 다 배웠잖아. 너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여기 니네는 논술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야. 이게 지금 논술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수원수도 미적분만 냈다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 놈들이 나중에 더 힘들어해. 왜냐면 기하도 해본 적 없지. 확통도 전기전자에서는 2학년 때 확통 과목이 있어. 약간 근데 그게 특수한 분야야. 딥러닝 뭐 이런 거 들어봤냐? 그런 거 할 때 확률 통계가 좀 들어가는데 전기전자에서 어느 한쪽의 분야야. 근데 대부분 그거 안 하더라고 애들이. 그쪽 분야의 교수가 2명이 있는데 애들이 그쪽은 비인기야. 전기전자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하는 분야가 있는데 애들이 그쪽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 거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제 전공 필수는 아니고 전공 선택으로 확통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1학기 과정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유사한데 1학기 과정이 아니라 전반부는 뒤로 가면은 막 겁나 복잡해. 그러니까 이 전기전자가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그래서 내가 예전에 공부를 안 해봤을 때는 내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못 해줬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말이 그러니까 너처럼 특수하게 이 뭐 건축이나 이런 쪽 분야가 아니면은 공대 안에서 쓸데없는 과 가지 말고 뭐 반도체라든가 무슨 기계공학이라든가 다 필요 없어. 그냥 전기전자로 가야 돼. 컴퓨터공학으로 가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바보야. 왜냐면 전기전자로 가야지 더 기본적인 내용을 더 많이 가르쳐.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은 모든 분야로 다 뻗어나갈 수 있어. 전기전자를 공부하면. 전기전자로 가라고. 폭이 굉장히 넓어. 공부 열심히 해. 전기전자가 인기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애들은 그걸 공부를 안 해봤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 여기로 가면 좋다.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갔다가 그쪽으로 가는 애들이 이제 많은 건데 그게 성적순위일 수밖에 없는 게 그쪽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야. 거기를 공부하면 뭐라도 나중에 할 수가 있거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긴 거야. 넘겨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원래 벡터에서 이걸 뺀 거지. 그거 좀 맞잖아. 이거.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쓴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왔지. 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쓸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여기서는 수학적인 기호로 배우는 거에 불과한 거지. 지금 여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막 유도하고 있는 거야. 이 과정을 보면은. 내가 얼핏 보니까 피타고라스 과정 막 유도하고 있던데? 아닌가? 여기서는 이거 유도하는 거다. 여기가 90도. 니네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원에서 지름이 있고 툭툭 했을 때 여기 수직이잖아. 이거 성질 이용해가지고 수학 공부 많이 했잖아. 이거를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볼까? 자, 보자. A제곱, B제곱, C제곱은 다 R제곱이지. 이것도 지금 대문자로 다 써있긴 한데 현재 오기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는 원래 이게 정상인데 그냥 막 이렇게 쓰고 있어.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학교 교재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원래 기본적인 기호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이거는 다 반지름이니까 아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 B는 지름. 다이애미터가 지름이야. 영어 표현들 하나씩 기억해라. 다이애미터. 레이디어스는 반지름. 다이애미터는 지름.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A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역벡터. 지금 벡터 B는 이 벡터 A의 역벡터잖아. 이렇게 써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지 보면 A에서 C는 이게 지금 여기서 다른 거야. 이 C 빼기 A라고 써는 거지. 그치? 여기서 벡터 AC는 여기 벡터 C 빼기 벡터 A잖아. 이렇게 써는 거야. 그다음에 벡터 BC는 벡터 C 빼기 벡터 B. 보통 여기 대문자가 소문자로 따라가고 대문자가 소문자로 따라가서 C 빼기 A, C 빼기 B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써는 거지. 이거는 또 C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다. 왜? 벡터 B하고 마이너스 벡터 A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역벡터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로 스칼러 프로덕트를 한 거야. 왜 스칼러 프로덕트를 했어? H하고 BC가 지금 이거잖아. AC, 여기 BC인데 얘를 평행이동 이렇게 해보면은 어차피 이것도 BC야. 그 다음에 이것도 평행이동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가 결과값이 0이 나오면 서로 뭐한 거야? 수직인 거지? 그게 보이는 거잖아. 내적은 주로 두 벡터가 수직인 거를 보일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었잖아. 그지? C 빼기 C 더하기. 전개한 거야.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 자, CA하고 AC는 벡터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근데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사라진 거고 빵. 0 끝. 뭐 증명 끝.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저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지.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지?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하거든 원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거 증명 안 하고.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빗변의 중심이 뭐다?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증명하잖아. 중학교 때는. 근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식으로는 이렇다라는 얘기고. 예?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거는 자, 요 매트릭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래. X 컴포넌트. 이거 맞아? 프로젝션 매트릭스래. 이게 지금 3 곱하기 3행렬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행렬이 있다고 그래 봐. 3 곱하기 1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1행렬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3 곱하기 1행렬은 예를 들어서 A11, A21, A31 이렇게 되는 거. 이런 행렬이 있다고 그래 봐봐. 그럼 이거를 곱해보면은 이게 3 곱하기 1행렬이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A11에다 빵빵이 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원래 행렬에 뭐만 원래 벡터에 뭐만 남았어? X성분만 남았지? 그래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는 단어를 쓴 거야.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거야. X축 방향으로. 그전에는 지금 어떻게 했었어? 이 벡터 A에다가 이원해 내적을 했다는 개념이었잖아. 그지? 이원해 이렇게 내적한 거가 이게 A 그러니까 일행 일렬 성분 그러니까 X방향 성분이 이게 1, 2, 3이라고 써도 돼. 그럼 뭐 상관없어요. X방향으로 이 성분이었잖아. 이거 X방향으로 지금 성분이잖아. 행렬을 해가지고 행렬을 같이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다. 이거 파이라고 읽어요? 수학 도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렬을 이런 식으로도 쓴다. 3 곱하기 1행렬. 이거 행렬인데 이거 단위 벡터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행렬로 표현한 거야. 앞에 있는 성분들만 이용해가지고 2, 3. 원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1행 1열 성분, 얘가 2행 1열 성분, 얘가 2행 3행 1열 성분 이런 뜻인데 그걸 1, 2, 3 붙인 거에 불과한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X방향 성분을 지금 끌어낸 거니까 이걸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그럼 이건 당연히 어느 방향이겠냐? Y방향이겠지? 딱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이거 여기 지금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라는 거야. 알았어? 당장 뭐 대학 가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른 대학은 또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수업 안 할 수도 있어. 교수마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지각 안 하고 제일 열심히 해야 돼. 고대 교수 거를 내가 가져왔는데 근데 현재가 지각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가방 막 열어놓고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 왜 열어놓고 다녔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등기 없어가지고. 아니 씨발 다 벌어져 있는데 뭐 떨어진 거 아니야? 사람들 웃었겠다. 입 벌리고 있어서. 잘 봐봐봐. 거기 누가 적선한다고 돈 같은 거 넣어놨을지도 몰라. 지나가면서. 재미없지? 그래 임마 원래 재미없어. 재밌을 줄 알았어? 너 대학 가면 이 새끼야 뭐 재밌을 줄 알아? 교수들이 막 개재미없어. 나처럼 막 수업하면서 막 이렇게 뭐 개재미없지? 막 재미없냐?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딱딱해. 그냥 계속 수업만 해. 진짜 재미없어. 그냥 졸면 자는 애들 엄청 많아. 다 졸고 있어 주변 보면. 아, 애들 진짜. 특히 아침 수업. 와, 씹새끼들 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당연히 지금 다 더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단위 행렬 될 거 아니야.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매트릭스라고 하기도 하고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하기도 하고. 오퍼레이터가 연산자라는 뜻이야. 연산자. 첫 번째 거는 거의 다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한번 읽어봐. 해석돼?
패러메트라이즈. 패러메트라이즈가 뭐야? 패러메트라이즈. 메트라이즈. 단어 뜻. 아무도 모르냐? 어? 영어 공부 안 했나 본데? 매개 변수화하다 이런 뜻이야. 매개 변수화하다. 동사. 포지션 벡터 액트를 in terms of 무엇뭐로, 무엇무엇의 용어로, 무엇무엇의 텀으로 스페리컬 폴러 코디닛? 스페리컬 폴러 코디닛. 이거 이 코디닛의 좌표계에 대해서는 지금 막 엄청나게 언급할 거는 아니긴 한데 이거는 좌표계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줄까? 좌표계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보통 대학교 때 많이 쓰는 좌표계가 3개야. 첫 번째가 카티전, 코디네이트는 뺄게. 두 번째가 스페리컬. 두 번째가 스페리컬, 실린드리컬. SY. 그러니까 이 카티전이 뭐냐면은 이거야. XYZ 우리가 하는 거. 이걸 카티전이라고 해. 그다음에 이제 스페리컬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구면 좌표라고 하고 이거를 원통 좌표라고 그래. 원통 좌표라고 하는데 자, 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구냐? 한번 생각을 해봐봐. 구는 어떻게 만들면 구가 나올 것 같냐? 근데 기본적으로 XYZ는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야. 여기다 구면 좌표계를 쓴다고 해도 해. 구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것 같냐? 구는 반지름이 R인 구를 만들려면은 니네들이 작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작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작도가 될 것 같냐? 어? 일단 반지름 R만큼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기다 물감을 이렇게 발랐어. 알았지? 물감을 발랐어. 그리고 잘 봐. 물감을 바른 다음에 내가 지금 일부러 이쪽으로 나간 거야. 순서는 정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물감이 다 지금 발라져 있는 상태야. 우리가 여기다 물감을 잔뜩 발라놓고 잔뜩 발라놓고 이렇게 이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이게 뭔가 반원이 만들어지겠지. 원을 만들면 안 되고 반원을 만들어. 그래서 이 물감을 발라놓은 걸 한 바퀴를 돌리면은 여기도 좌표는 마이너스 R이지만 크기는 R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반원이 나와. 이 물감으로 다 칠해져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그치. 한 바퀴를 돌리는 거야. 한 바퀴를 돌리는 건데 그림이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그렇다. 축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릴게. 이렇게. 그림이 좀 거시기 한데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XZ 평면에 있는 거야. 알았지? XZ 평면에 있는 거라고. 여기 Z축으로 다시 왔잖아. 이 상태에서 이거를 완전히 한 바퀴를 싹 돌리면은 이 물감 전체가 다 채워지니까 구가 만들어질 거잖아. 그래서 R로 표시를 하고 파라미터가. 그 다음에 이 각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잰 각이 있어. 이거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거야. 세타로 표현을 해. 그래서 세타는 R은 당연히 0에서 R까지 가는 거고 이 세타는 여기가 0도야 기준이. 0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니까 몇 도까지 오는 거야? 180도까지 오는 거야. 일반 물리에 잠깐 이런 거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학 공부하거나 계속 할 때 이제 되게 많이 써.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상당히 많이 쓰는 것들이야. 특히 전자기학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리거든.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제 이거를 한 바퀴 돌리는데 이 돌아가는 각을 파이라고 나와. 파이. 근데 파이는 0에서부터 한 바퀴를 뺑 돌려야지 구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얘는 각을 0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360도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결국은 봐봐. 이 카티전 좌표계라고 하는 이 좌표계는 축이 X축, Y축, Z축 3개가 필요하잖아. 왜냐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구좌표계에도 미지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무조건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3개가 바로 뭐다? R, 세타, 파이다. 각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R, 세타, 파이다.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럼 여기 단위 벡터도 이 X방향으로 단위 벡터를 우리가 E1 해시라고 했잖아. Y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E2 해시라고 했지. Z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E3 해시라고 했잖아. 그치? 똑같아. R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이제 우리가 그냥 R 해시라고 써.
그 미지수에 대한 단위 벡터들이 존재를 해. 세타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세타 해지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얘도 ER 헷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책에 따라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세타 헷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쓰면 이렇게 쓰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파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있어. 이것도 이 파이 헷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해. 알았어? 그거는 뭐 기호 쓰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 세 개는 변해 안 변해? 불변이야. 이거 이해해야 돼. 안 변해.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아. 물체가 어디에 있든 이 단위 벡터들이 변하지는 않는다. 근데 얘네들은 어때? 변해. 얘네들은 변해. 이게 왜 변할까? 얘네 구를 잘 생각을 해봐봐. 이게 지금 구인데 이런 게 축이 있다고. X축, Y축, Z축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여기를 잡으면 이게 R이지. 여기를 잡으면 이게 R이잖아. 그러면은 잘 봐. 이 점을 잡았을 때는 R 햇은 이쪽 방향인데 이 점을 잡으면 R 햇은 이쪽 방향이 돼. 그러니까 이 R 햇과 이 R 햇은 같은 게 아니야. R 햇이 변한다고 위치에 따라서. 단위 벡터가. 이거 시간에 따라서 변해. 이거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이거 미분해야 돼. 이해 갔어? 세타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세타인데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세타니까. 그럼 봐봐. 자,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이 여기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세타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이쪽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이쪽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도 변해. 그럼 파이도 변하지 않겠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다 하면 입체적으로 좀 힘드니까 여기 있을 때 이게 파이인데 그럼 여기도 접선 방향으로 이게 파이 해시 되는데 여기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수직이니까 파이 해시 되니까 얘네들이 같아 달라? 변해. 위치에 따라서 R핵과 세타핵과 파이햇은 달라져.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야. 그냥 카티전 좌표계하고 이 구면 좌표계, 원통 좌표계도 마찬가지야. 원통 좌표계는 알려줄 건데 하나가 안 변해, 하나가. 나머지 두 개는 또 변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원통 좌표계는 뭐냐면은 이게 원통 좌표계야. 말 그대로 원통 어떤 그 시메트리가 있을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원통 좌표계인데 자, 원통 좌표계는 세 개가 필요한데 일단 그냥 원통을 이렇게 그려줄까? 원통 좌표계는 어떻게 세 개가 필요하냐면은 이 축으로부터 이렇게 여기도 이제 R 로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R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R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XY 평면으로부터 이 높이 Z가 있어. 근데 이 점을 나타내는 데는 지금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지. 여기서 만약에 사형을 내려서 여기로 내려왔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간 각 파이가 필요해. 그래서 이 한 점을 표시를 하려면 R과 Z와 파이가 필요하다는 거야. 니네 봐봐. 원통인데 원통상의 임의의 점은 뭐하고 뭐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 높이 Z가 일정할 때는 R하고 Z가 똑같잖아. 그치? 원통상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이 점을 잡았으면은 이 점을 잡으면은 이 점에 R과 여기가 XY 평면이라고 하면 Z 값은 똑같잖아. 근데 얘가 살짝만 이쪽으로 돌아와 봐. 그럼 여전히 R과 Z는 똑같지? R은 여기 중심축으로부터 거리니까 이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같은 높이 바닥으로부터 뭐는 달라져? 각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위치와 이 위치를 표현할 때 R과 Z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그게 바로 파이야. 하나가 더 돌아간 각. 그래서 무조건 3차원은 있잖아. 좌표가 3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RS는 위치에 따라서 역시 뭐 하냐?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위치에 따라서 RS는 변하지? 변. Z에서 변해 안 변해?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있을 Z에서는 윗방향인데 여기로 와도 윗방향이야 어차피. 벡터는 평행이동에서 옮겨도 같은 벡터라고 그랬잖아. 이거 안 변해. 이건 불변. 당연히 얘는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얘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접선 방향이지만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접선 방향이니까 변하지? 얘도 변해.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좌표계들을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로 이제 기술들을 많이 하는데 물리에서는 조금 이제 일반 물리 때도 쓰는 교수들이 있고 시메트리를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공대에서도 2학년 때부터는 좀 쓰는 편이야. 전자기학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써야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공대에서 배우는 전자기학을 배우기 전에 이 일반 물리에서 2학기 과정에 전자기학을
배우긴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 근데 대학생다운 모습으로 공부를 좀 해야 돼. 너네는 몇 시냐?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거 빨리 끝내고 오늘 3시간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벡터 외적까지 끝내게. 그리고 이제 다음 목요일부터는 이제 약간 물리 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야. 지금 수학 베이스를 좀 얘네들.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읽으면서 공부 좀 해. 어? 아니 뭐 지금 공부를 해요. 아니 예습은 안 해도 돼. 복습이라